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풀이입니다. 이번 주도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임플란트 사업을 하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핫합니다.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장 핫했던 시기는 역대급 횡령이 발생했던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뒤로 오스템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렇게 자산 내역의 위법행위 미수금이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추정치를 자산에 포함시켜둔 것으로 보면 되는데요. 최근 오스템 임플란트가 다시 핫한 이유는 내수 시장에 치우쳐져 있던 임플란트 산업에서 해외 매출이 의미 있게 증가한 덕분에 매출 1조를 달성하기도 하고, 또 MBK와 UCK 파트너스의 컨소시엄이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매수를 알리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공개 매수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이는 방법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욱 키우겠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경영 효율화를 하여 잠재력을 가진 회사 가치를 더욱 키우고 다른 회사에게 팔고 매매 차익을 내려는 의도로 보면 되겠는데요. 이들은 당시 12만 원 정도였던 오스템 주식을 1주당 19만 원에 사들인다고 알렸고, 결과적으로 공개 매수는 83.34%의 주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기업들의 경우 관행상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자진 상장 폐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진 상폐 추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후 2차 공개 매수를 밝힌 MBK와 UCK 파트너스 컨소시엄입니다. 자진 상폐는 기업의 잠재력을 높게 보고 인수하여 기업을 키우고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하려는 의도로 종종 행해지고 있습니다. 맘스터치도 자진 상폐한 기업이죠. 공개 매수로 90%까지 확보하면 자진 상폐를 할 수 있고, 95%까지 지분을 확보하면 나머지 5%는 강제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MBK, UCK 컨소시엄이 오스템을 공개 매수해서 자진 상폐를 추진하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오스템의 임플란트 산업 전망이 밝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스템 외에도 국내 임플란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해외에 여러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 산업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과거 국내 임플란트 시장은 해외 기업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2000년 초 기사인데,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임플란트가 흔하던 상황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네요.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던 치과 의사도 극소수였고, 임플란트 하나에 200에서 300만 원 하던 시절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꽤나 높았죠. 따라서 90년 말 20년 초 시기부터 국내 기업들의 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국내 기업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그리고 네오바이오텍, 디오, 메가젠 임플란트 모두 이 시기에 설립된 기업들이죠. 그리고 후발주자였던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은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수입산보다 값이 싼 가격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특히 임상교육, 보험, 광고로 인해 급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은 외국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배워오던 시절이었는데, 임플란트 시술을 할 줄 아는 치과의사를 늘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이 직접 자체 임상교육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임플란트 시술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행할 수 있는 치과의사를 양성했죠. 대표적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국내 매출은 임상교육 연수생의 증가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임플란트 임상교육 연수생과 임플란트 시장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국내에 임플란트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 국내 기업들은 임플란트 연수생을 양성해왔는데, 2007년에는 임플란트의 광고가 처음으로 허용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임플란트 광고가 TV를 통해 쏟아지게 되죠. 해외 임플란트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가 드라마 제작 지원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당시 가장 큰 매체인 TV를 통한 여러 임플란트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오스템 임플란트였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발탁하여 좋은 치과 못지않게 좋은 임플란트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슬로건을 내놓으며 임플란트는 오스템이라는 인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초반부터 좋은 반응을 받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직접 식립하는 사용자는 치과의사인데, 치과의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민에게 좋은 제품을 선택하라는 취지의 광고였기 때문에 치과협회의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스템의 임플란트 TV 광고가 수년 동안 지속되면서 치과계와 국민들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오스템은 이름 그 자체만으로 임플란트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큰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을 향한 요구들이 빗발쳤고, 2014년 7월에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처음 적용됐고, 1년 뒤인 2015년 7월에는 75세에서 70세로, 또 1년 뒤에는 65세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덕분에 환자가 부담하는 임플란트 비용이 50%로 줄었고, 2018년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30% 수준까지 축소되었죠. 이렇게 임상교육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치과의사가 증가했고, 광고로 대국민 인식이 바뀌면서 건강보험 적용과 적용률 확대로 인해 비급여의 상징이던 임플란트 식립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초만 해도 임플란트의 인식도 자리 잡히지 않았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민당 임플란트 시술수가 월등하죠. 게다가 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던 국내 시장은 이제 국내 기업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스템, 덴티움,
네오바이오텍 등의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은 단순하게 임플란트만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치과 개원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영역으로 사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효율적이게 꾸며주고 장비를 함께 묶어 판매하기도 하는 등 개원에 필요한 초기부터 AS까지의 지원을 해주었으므로 점점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기업형 치과 혹은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초기 형태를 구축하게 된 거죠. 여기서 기업형 치과와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새롭게 뜨는 치과계의 트렌드인데 현재 의사에 따라 실력이 제각각이고 또 가격도 천차만별인 치과 진료를 절차를 간소화하여 통합 관리해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 치과의 성장률보다 기업형 치과와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더 높은 성장률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숙련도에 따른 진료 실력을 획일화하기 위해 좋은 장비를 사용하고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 실력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고 따라서 숙련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부족한 치과 의사 공급도 해결해 갈 수 있죠. 예를 들면 임상 경력 20년의 치과 의사와 이제 막 치과대학을 졸업한 새내기 치과 의사의 시술 결과가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로 인해 환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줄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인력에 의존하던 치과 산업이 점점 장비에 의존하는 변화가 생기면서 기존 장비 회사들은 통합 관리 및 패키지 제공으로 영역을 확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치과 시장은 더 많은 소비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결국 임플란트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국내 기업들은 임상교육 진행, 패키지 장비 구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등의 전략을 가지고 국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게 됐고 특히 수입산 제품은 적용되지 않는 보험이 확대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토종 기업들의 제품이 굳건한 우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당 보급률이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시장은 포화되기에 이르죠.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특히 중국을 타겟하며 세계 시장에 진출해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국을 타겟한 이유는 가깝기도 하지만 중국의 임플란트 성장률이 가장 크기 때문이었겠죠. 중국은 인구 대비 치과 의사가 적고 인당 식립 개수도 적었기 때문에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은 국내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임상교육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왔고 이 덕분에 오스템과 덴티움이 1, 2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의 3위는 세계 1위인 스트라우만인 것도 눈에 띄죠. 글로벌 1위인 스트라우만은 고가 제품이고 국내 기업은 그보다는 낮고 중국 로컬보다는 높은 중저가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시장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중국이 중앙집중식 구매라는 이른바 VBP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의료 소모품의 가격을 정부가 주도하는 대량 구매로 낮추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는 임플란트도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가 임플란트 제품의 스트라우만은 50%의 가격 인하가 되고 중저가의 국산 임플란트 제품은 20%의 공급 가격 인하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기업은 오히려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량 구매하여 가격을 인하하려는 제품군을 보면 국내 기업들이 입찰을 더 많이 따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의 VBP 시행으로 제품 가격은 할인이 되겠지만 국내 기업들의 제품은 수요는 더 크게 증가하게 되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성장성이 높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글로벌 점유율에서도 오스템은 8%, 덴티움은 5%로 순위권에 진입한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오스템은 이제 중국 시장 매출 외에도 더 큰 미국과 유럽 시장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스템의 더 큰 성장을 감지한 MBK가 오스템의 공개 매수에 나서게 된 것이겠죠. 근데 사실 오스템의 매수에 나서려던 것은 UCK 파트너스였습니다. 구강 3D 스캐너 기업인 메디트를 인수했던 UCK는 구강 스캐너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오스템의 인수를 추진했지만 여러 PEF들과의 거래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MBK를 찾게 되었고 이 인수 추진을 긍정적으로 본 MBK 승낙하게 되었으므로 UCK가 인수했던 구강 스캐너 기업 메디트를 MBK가 인수했고 UCK와 MBK가 컨소시움을 결성하여 오스템의 인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MBK와 UCK는 이렇게 임플란트에 필요한 장비 중 환자의 치아 구조를 스캔하는 구강 스캐너 기업 메디트와 이를 토대로 임플란트 기공물을 설계하고 생성하는 오스템을 인수하여 현재 사용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구강 스캐너의 사업을 키우고 이로 인해 오스템의 임플란트 점유율을 더욱 키울 계획인 것입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로 인한 치과계의 장비 의존 변화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장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고효율 장비의 도입으로 시술 과정을 간소화, 정밀화하고 회전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지만 임플란트는 인체 내의 결손 부위를 보완하기 위해 인체 내에 삽입하는 인공의 보형물을 모두 일컫는 것으로서 이렇게 세 가지 부품으로 나뉩니다. 뿌리에 해당하는 인공치곤이 이제 잇몸뼈와 결합하여 고정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지대주는 씹을 때 가해지는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인공치아를 덮어 심리적으로 티가 안 나게 하고 자작력도 자연치아처럼 구현해내는 것이죠. 이를 모두 합쳐 임플란트라고 하며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초기 결합력과 이후 뼈 속의 피와 임플란트 표면 간의 화학적인 결합인 고융합 성능이고 고융합 성능 향상 및 기간 단축을 위한 표면 처리 기술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고류착을 방해하는 생물학 노화 현상을 방지하여 인공치근이 우리의 잇몸뼈와 더 고정되고 오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서 표면 처리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는
최근 상장한 시총 1,300억대의 플라즈맵이 있습니다. 중국 인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불순물을 90% 이상 제거하는 등의 기사들이 있지만 영업 손실을 보세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공모가인 7,000원보다도 높고 또 매출 규모도 작기 때문에 아직은 큰 관심을 둘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대표적인 국내 기업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네오바이오텍, 메가젠이 있는데 국내 그리고 해외 점유율로 보면 오스템과 덴티움이 압도적인 상황이고 실적으로도 오스템과 덴티움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국내외 가장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오스템은 MBKN UCK의 2차 공개 매수로 지분을 더 확보하고 이후 자진상폐 수순을 밟아 정리매매를 할 예정이므로 아쉽지만 제외해야겠고 네오바이오텍은 이익 규모가 작을 뿐더러 비상장 기업입니다. 제외죠. 여기 디오는 22년 매출이 감소했고 이익은 적자 전환했으니 역시 제외고요. 메가젠 임플란트는 실적이 나름 괜찮지만 비상장 기업이므로 역시 제외. 따라서 이제 임플란트 쪽에서는 덴티움만 주목해도 되겠습니다. 시총 1조 3천억의 덴티움은 매출 3,500억, 영업이익 1,250억입니다. 특히 이익의 성장폭을 보세요. 이제 영업이익률이 35%이므로 참 대단하네요. 매출에 따른 이익률 증가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목표로 삼는 글로벌 1위 기업 스트라우마는 시총 28조입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3조 2천억이고 영업이익은 8천억이므로 최근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 1조 매출을 달성한 시총 3조의 오스템의 가치가 향후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러한 임플란트를 설계하기 전에는 구강 스캐너 혹은 CBCT로 구강 구조를 파악해야 하죠. 현재는 구강 스캐너보다는 CBCT의 사용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보급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CBCT는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여 잇몸뼈의 상태를 확인하고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정확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환자의 구강을 보는 듯 모형으로 임플란트 설계를 해야 하죠. 반면에 구강 스캐너는 입안을 사진 찍듯이 스캔하기에 입안의 재료를 오래 머금고 있어야 하는 본뜨기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불편함과 구역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CBCT에 비해서 정밀도는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아직 보급률이 10% 내외입니다. CBCT에 비하면 성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올리려고 MBK와 메디트를 인수했고 유통망과 제품을 활용한 시너지를 내려고 오스템을 인수한 겁니다. 앞으로는 점점 구강 스캐너의 성장을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CBCT를 하는 기업은 레이, 바텍이 있고 구강 스캐너는 MBK의 메디트와 바텍이 있죠.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4천억대로 비슷하고 두 기업 모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실적은 바텍이 레이의 4배 수준이고 지분율 및 재무도 훨씬 좋네요. 치과 CT의 국내 점유율이 70%이고 세계에서도 1위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재무와 손익 구조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다. CT에 이어 구강 스캐너까지 출시했으니 사업성도 좋군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임플란트를 설계하고 제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전통적인 수작업을 3D 프린터와 밀링 기계가 대체하게 됩니다. 특히 시간이 빠르고 정확도가 높은 3D 프린터가 각광받고 있고요. 국내 기업으로는 레이가 있습니다. 레이는 앞서 봤듯이 CT를 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렇게 임플란트 제조 과정들에 필요한 장비들을 오스템과 덴티움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만 하는 게 아니라 CT, 밀링, 3D 프린터 모두 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 덴티스트리로 모든 과정을 지원하여 기술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덴티움은 구강 스캐너 제품을 가지지 않았음도 보이는군요. 앞으로도 임플란트 산업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확대될 것이고 또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형 치과, VBP 등으로 제품 가격에 하향 조정이 되어 1인당 식립 개수의 증가로 인한 수요 확대로 더욱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의료기기 협회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조달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연간 소비되는 임플란트 제품 수는 현재 500만 개에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네요. 따라서 특히 중저가의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식립 과정을 전부 제공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과 세계 시장 침투력도 더욱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 관련 기업들 중에서 탑픽을 꼽자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옵션은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구강 스캐너를 제외하고 모든 과정의 제품을 가지고 국내 점유율을 굳건히 하고 특히 중국 시장을 확대하며 높은 이익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덴티움과 CT 세계 1등으로 좋은 실적과 성장을 보여주며 이제는 구강 스캐너 제품의 출시도 늘려가고 있는 바텍을 임플란트 산업의 수혜 기업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쯤 하면 되겠네요.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